본 콘텐츠는 부천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미디어사업부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고품격 마이너리티 B 플러스 예술가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수진 선생님, 이상결 선생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신대 선생님. 예. 날씨가 갑자기 부쩍 많이 추워졌어요. 아우, 예. 정말 너무 심하죠. 감기들 예. 안 걸리시고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네네. 예. 저는 아, 예. 옷을 꺼내야 되는데 네. 이제 겨울옷도 꺼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옷이 막 꺼내야 되는데 옛날 여름옷까지 같이 아직 다 못 넣어갖고 지금 그 정리하느라고 지금 조금. 저희 집이랑 비슷하시네요. 네. 예. 예. 참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뭐 악기하는 사람, 작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절기에 이게 또 이렇게 몸이 재산이라고 건강들도 되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오늘은 오랜만에 또 피아니스트 한 분에 대한 또 얘기를 또 해보고자 한번 주제를 설정해봤습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뭐 네. 음악가들, 네, 예술가들. 저희가 한 사람씩 예. 나의 최애 음악가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또 해보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피아니스트 백혜선 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 이제는 조금 연세가 있으시죠, 이 선생님이 1965년 대구 출생이세요. 그러시구나. 예. 저랑 또 고향이 또 같으시네요. 또 대구 이상결 나오셨어요? 선생님께서 예, 저도 고향. 네네. 예. 대구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어디 인터뷰를 한번 하셨는데 6살 때인가? 그 어렸던 나이에 정말 연습을 10시간씩 하셨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어머니의 강압적인 교육으로만 할 수 없는 연령대거든요. 그 연령대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벌써부터 본인이 굉장히 음악에 대한 열정과 어떤 그런 승부근성 그리고 그 즐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근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다른 사람이구나 그거를 그 이제 한참 젊었을 때 인터뷰를 어린 시절을 이제 돌아보면서 하셨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분 연주를 직관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영상으로 많이 봤죠. TV에서나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굉장히 신체 피지컬 조건이 좋으세요. 여자분인데 어깨나 등 근육 같은 170을 또 넘으시고 네, 모르시는. 키도 굉장히 크시고 네. 수영 선수를 또 잠깐 하셨었다 그래요. 그 청소년이 아니라 그 더 아동 시기 그래서 그런지 너무 피지컬이 좋고 연주가가 되는 데 있어서 피지컬도 굉장한 그쵸. 그 역할을 하는구나. 팔이 길고 네. 또 손가락이 손 길고 좋아야 정말 또 손이 굵고 이렇게 하면 네. 똑같은 피아노를 같은 곡을 쳐도 웬만한 남자 피아니스트들이 그 소리를 못 따라가는 것 같다. 그렇죠. 그 4번, 5번 네. 그 손가락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또 어깨하고 어렵잖아요. 네, 그게. 네, 이게 그러니까, 등하고 이렇게 근육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여러 가지 조건. 근데 조건만 타고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그런 열정과 근성이 또 다 갖춰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그렇게 어렸을 때 태어나서 이제 예원학교로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보면 서울을 오셨죠. 근데 2학년 때면 우리 나이로 15살밖에 안 됐던 나이인데 그 나이에 조기 유학을 그 당시에 갔었다고 하세요. 파격적이시네요. 네. 어린애가 유학을 가면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거의 80년도, 70년대 말 뭐 이런 나이였을 네. 건데 그때가 정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러셀 셔먼하고 변화경 선생님 부부죠. 네.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에서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이분이 또 국제 콩쿠르로 이름을 또 날리셨던 게 이분이 한 25살 정도 됐던 해였던 것 같아요. 89년도 이제 윌리엄 카펠 국제 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또 영국에서 열리죠.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 리즈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벨기에에서 열리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을 하셨고요. 입상이죠. 뭐 입상. 1등이 아니라 입상이죠. 그랬죠. 예, 그때만 해도 사실 굉장히 그 인종차별도 더 심했던 이렇게 올라가신 것도 그 당시엔 대단한 일이었고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쵸. 본인 책에서 그런 얘기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94년도에는
이제 또 세계 3대 콩쿠르인 이제 또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없는 3위로 한국인 최초 입상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서울대 음대 최연소 교수로 한 40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임명이 되셨는데 아 정말 남다르신 분이 보통은 안주를 하시죠. 그 자리까지 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근데 또 10년 정도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또 서울대가 국립대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제 연주 생활을 하시는데 많은 제약이 있고 뭐 연주를 할 때 외부 연주가 이게 어떤 그런 게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학교에 또 허락을 받으셔야 되고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예. 결국은 10년 정도 이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그때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었는데 교수직을 내려놓으시고 또 가셨다고 하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가셔서는 또 정말 연주 활동을 아이들 키우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미국에서도 연주 활동을. 네, 계속 꾸준히. 계속 그렇게 또 연주를 활동을 하시면서 또 기회를 보셨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은 다시 본인의 모교인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에서 또 그 음악원 교수로 또 임명이 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번 연도 1월인가 이분이 책을 내셨어요. 책을 내시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강연에도 나오시고 여성시대 라디오에도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MBC 라디오를 많이 좀 즐겨 듣는 편인데 그 여성시대의 하루는 이분이 출연을 하셔서 이제 본인 걸어오셨던 어떤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최근에 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시고 어떤 인생에서 여러 가지 또 힘든 일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달변 가셔서 또 일단 놀래고요. 보통 이렇게 음악에 빠져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말씀 잘 못하시는 경우가 너무 책을 많이 보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달변 가세요. 굉장히 라디오를 정말 웬만한 DJ가 진행하시는 그런 코너보다도 제가 정말 즐겁게 들었었고 예. 아니 우리 심태우 선생님은 왜 백혜선 선생님이 좋으실까요? 아 일단은 이분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TV로 연주 이제 중계 실황을 봤던 또 기억이 나고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이고 여자인데 그 피지컬이 너무 좋았어요. 연주자로서. 예.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키가 크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분이 나의 롤 모델까지는 내가 갈 수가 없겠고 나는 신체 조건이 타고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있었던 저도 나이대였고 그러면서 어떤 동경의 대상이 됐었죠. 예, 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막 굉장히 여성하고 막 티피컬 여성스러움이 아니라 굉장히 액티비티하고 아나운서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카리스마 맞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동경하고 뭐 이랬던 연주자. 외모도 되게 미인이시고. 그럼요. 예,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생기시고 눈도 크시고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인터뷰, 어떤 질문을 이렇게 받으셔도 뭐 이렇게 당황하시는 게 전혀 없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내면도 성숙하고 그릇이 좀 큰 사람. 그렇게 그런 스타일이 어떤 연주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랬었고 그 또 이제 대구 분이시다 보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또 이렇게 남자분들이 경상도 하면 이런 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아버님이 딱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뭐 25살 때 그럼 콩쿠르에서 이제 국제 콩쿠르로 두각을 드러내고 이제 그 미국에서 독주회를 하실 때 아버님이 그 20대 때 이분 오셨는데 이제 하버드에 다니는 남자를 만나라고 유학을 보내놨더니 이제 피아노를 치는구나. 앞으로 피아노랑 결혼한 줄 알겠다고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고 또 되게 재밌는 일화가 아버님께서 미국에 오셨을 때 택시를 대절해서 공항을 갔더니 이제 비싸게 택시를 불러서 나왔다고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셨대요 아버님 직업이. 네, 그래서 돈도 많이 버셨을 텐데. 그렇죠.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복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죠. 아이를 그렇게 유학을 보냈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너가 여기서 과소비하고 살으라고 남의 코 쓰시고 눈 쓰셔서 귀 쓰시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보낸 줄 아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우스갯스러운 어떤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아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봐서 그런지. 예. 아 이상정 예. 선생님께서는 자녀분들한테 안 그러시죠? 아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고. 또 음악가이신데. 그렇게 웬만하면 예. 그 이제 방 안에서 네. 10시간 동안 이렇게 뭐 8시간 동안 갇혀서 이렇게 연습을 시키시는 분들은 네. 다 재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조수미 쌤도 그러셨고요. 예, 그랬던 세상 물정이 밝고 사실 또 우리 그때 당시만 해도 경북예고라든지 예. 또 대구에 뭐 있죠? 분예일 부산예고. 뭐 부산. 예, 그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 세상 이치에 밝게 또 예원을 보내는 거 자체가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렇게 재능이 또 그만큼 아이가 받쳐줬었고. 그렇죠. 예. 10시간 동안 그렇게 네. 그 연습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한 일화를 저는 사실 이제 뭐 TV로도 많이 이제 뭐 인터뷰를 본 적도 많았지만 이분께서 이번에 쓰신 책이 제목이 참 되게 인상적인데 나는 좌절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아. 이제 그러니까 안주하고자 하는 삶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어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으시고, 예, 되게 놀라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피아니스트로서 더군다나 또 국내에서는 모든 걸 다 이뤄보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확고하게 본인의 어떤 입지를 다 다지신 이런 분이 안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좀 거리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를 위험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어떤 근성이 또 지금의 백혜성 선생님을 만드신 게 아닌가. 본인은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안주하면서 사십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예, 다 다 안주하면서 사십니다. 살기를 바라죠. 그렇죠. 예. 예, 서울대 교수 하시면서 살기를 원해요. 예, 그럼요. 정말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예술가신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런 열정을 계속해서 평생 동안 불태울 수 있으시다는 그쵸, 것도. 예. 또 그 환경적인 요인이나 뭐 어떤 그런 자기 본인의 신념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멋있으신 것 같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투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 좀 저 어렸을 때 저의 어떤 동경의 대상이었죠. 예. 그러게요. 네. 예,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그 피지컬 보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외국의 피아니스트들이 네. 그런 피지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많죠. 있으면서 뭐 뭐 남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 4번, 5번 이런 그 피아노 훈련을 손가락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도르래를 달고 기준기를 달고 막 이렇게 슈만 같은 경우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아예 피아노를 못 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뭐 이렇게 막 훈련을 했는데 공포스럽게 그런 피지컬이 이제 한국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맨날 이렇게 피아노 하시는 분들 만나면 막 손 보면서 넌 피아노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예. 그게 제가 좀 옛날에 네. 그 어떤 다른 이제 클래식 피아니스트는 아니고 재즈 피아니스트 분들 들었는데 네. 피아노 치신 분들은 네. 그 엄지 손가락 아래쪽에 여기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되게 도톰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즈 피아노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클래식 피아노도 그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피아노를 많이 치시는 분들이 근육이 여기가 발달을 하죠. 예, 그렇죠. 그런 위에서 거예요. 파, 위에서 라. 계속 이렇게 아무래도 콤파스 네. 그걸 하기가 이거를 계속 예, 움직이다 예, 보니까 예. 그 얘기를 들어갖고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어떻게 예. 왜냐면 몸은 근육도 그렇고 쓰면 진화하고 안 쓰면 퇴화가 되니까 예,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그 호로비치라든지 뭐 네. 손가락이 엄청 크잖아요. 라흐마니노프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도에서 그 다음 옥타브 파까지 다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저희는 볼 수 없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제 뭐 기록이 남아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좀 너무 길어도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손이 둔할 수 있어요. 근데 손이 짧으면은 정말 피아노 치기 핸디캡이 너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막 호로비치라 이렇게 옥타브 보면 막 그래 다 이렇게 그렇죠. 치긴 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제대로 그 불편함을 느끼는 1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맨날 옥타브 집을 때 계속 손이 날아가야 그렇죠. 되는 막 이런. 라흐마니노프 같은 거 선곡할 때도 너무나 제약 사항이 많고. 그래서 2번, 3번을 또 예,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손이 정말 커야지만 잘 칠 수 있는 정말 편하게 소리 낼 수 있는 이런 그렇죠. 패스지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떤 화성이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구성이 네, 되어 네, 있다든지 네. 그런 거는 손이 커야지만 소리가 잘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래도 또 했는데도 또 미에스파가 닿았는데도 살짝 닿는다든지 뭐 조금 걸친다든지. 한 옥타브 이상 네, 손이 네. 벌어지는데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아쉽게 되죠. 예. 굉장히. 연습할 때 그게 뭐 복불복으로 미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쳐줘야지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이제 됐다가 안 됐다 하면 이게 좀 좌절이 되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피지컬 때문에. 그렇죠.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피지컬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어떤 그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남달랐던 것 같아요. 예. 이 세대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물론 피아니스트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계실 수 있지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이나 어떤 재력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그렇죠. 할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이라고도 예. 생각이 들어요. 그 책 제목이 되게 그 인상적인 게 네.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성공한 그럼요. 사람들이잖아요. 성공한 누가 봐도. 사람들인데 예. 자기는 좌절의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거 보면 예. 되게 순간순간 자기도 되게 뭔가 이렇게 좌절되는 순간이 많았다는 그런 네, 얘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참, 맞아요. 예. 네. 이분이 제가 한번 기억이 났던 게 그 라디오에 출연하셨을 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어떤 콩쿠르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25살 때부터 이제 윌리엄 카펠 콩쿠르를 시작으로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니까 더 큰 콩쿠르에서 이제 또 이분이 이제 네, 이제 네. 나가기로 해서 이제 뭐 1차 예선 뭐 2차 예선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벌써 어떤 방송국에서는 현지에서 이분을 막 조명을 하고 가서 인터뷰를 하고 한 거예요. 뭐 1등을 할 것 같습니까? 되게 뭐 신경 쓰이고 엄청 신경 쓰였겠죠. 네. 예. 언론 플레이. 그럼요. 그런 본인도 부분이 되게 있는 센시티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 그런 걸 물어봤는데 여튼 뭐 인터뷰 같은 거는 뭐 하셨겠죠. 하셨는데 예상을 뒤엎고 굉장히 안 좋은 성적으로 이분 탈락을 하셨어요. 아마 파이널리스트까지 못 가셨던 걸로 라운드까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피아노를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굉장히 보수적이시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시지만 제가 볼 땐 표현을 참 그렇게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돈을 아껴 써라 이제 이런 말씀 항상 하시고 그래서 방학 때인가 뭐 그 교환원 같은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하셨대요. 전화 교환이요. 예,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사람을 모아오는 그러면은 영업이네 영업. 네, 돈을 더 주고 뭐 이런 네, 일을 네.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했는데 너무 이 일을 이 영어도 잘하셨나 봐요. 네. 손님들을 다른 사람에 비해 너무 잘 모아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렇게 콜센터 같은 아르바이트라고 네, 들었는데 그죠. 예, 사람들을 자꾸 뭐 가입을 시키고 하셨나 봐요. 실적이 좋으니까 나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고 매니저급으로 승진을 시켜줄 테니 계속 일을 해다오 뭐 예, 직장의 그 사수께서 그러셨다는 얘기를. 근데 이제 변화경 선생님 이분 또 스승님 네. 되시죠? 무슨 소리냐고 지금 피아노 안 칠 거냐고 어떤 다음에 올 콩쿨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시게 되셨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인 식당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셨대요. 뭐 유학생들 종종 하시잖아요. 예.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트레이를 여자들 같은 경우에 하나 갖고 낑낑대고 막 이러는데 양손에 하나씩 하고 막 한 번에 그릇을 그냥 쫙 그냥 너무 잘 치우고 잘 날라주고 막 이러니까 그 이제 그 한인 그 식당 주인분 사장님께서 종신 계약을 그러니까 너무너무 놓치기 아까운 인재신 거죠. 네, 그래서 네. 백혜선 알지 피아니스트 그 친구가 우리 식당에서 일을 했었다. 그런 분들은 한 50년 동안 레파토리가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서 일하면 다 잘 풀린다. 아직도 그렇게.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예. 예. 기본적으로 SR 같은 게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네. 간에 딱 하는 방법을 딱 바로 아는. 네네.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을 해서 일단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네. 일머리라는 거는 네. 정말 지능하고 연관이 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거를 해도 이분은 1인자가 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활력이 강하신 분이네. 네네.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그게. 이분의 어떤 그 피지컬이나 외모에서 풍겨 나오는 그 에너지가 그대로 이분 라이프에 적용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지금은 이제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또 아이들이 둘이 있으신데 그 아이들이 정말 신경도 많이 못 써주고 연주하시느라고 본인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정말 많이 성실하게 육아를 하셨겠죠. 둘 다 하버드를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또
아마 한국에 계시는 많은 어머니들께서 또 그 육아법에 대해서도 참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그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음. 오늘 정말 다재다능하시고 또 팔방미인이신 네. 네. 예, 제가 보기엔 어우. 피아니스트 백혜선 씨에 대해서도 얘기를 너무, 해봤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이 잘 네.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피지컬만 정말- 조금만. 네. 이렇게, 예. 머리가 좋아야 또 음. 이렇게 모든 거를 해도 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안주하지 않고자 하는 어떤 마인드. 그렇죠. 또 예. 성실함이 네. 또 엄청 중요하죠. 저희들도 참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예, 더 많은 걸 배워야죠. 또. 예,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음.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저희가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환절기 감기 감사합니다.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예. 네.